안녕하세요. 마르모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요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리와 발의 정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뒤꿈치를 조여서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을 데리고 가는 이 발바닥 부분이 치골과 내전근 그리고 정강이와 연결돼서 앞으로 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면 내 몸의 다리 부분에 말단 부분까지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뒤꿈치에서부터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조여서 앞으로 가는 이 힘은 치골에서부터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가는 힘과 연결이 되고, 또 이 윗부분에 대흉근에서 팔을 끌고 앞으로 가는 힘이랑 연결이 되죠.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이렇게 발바닥을 들어야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을 쓸 때도 우리 손의 말단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부분이 뭔가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훨씬 크죠.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칼질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구분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걸을 때 뒤꿈치가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조여서 발가락이 5, 4, 3, 2, 1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발허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같이 들어오는 이 힘. 그러니까 말단 부분을 양쪽 가쪽에서부터 끌고 들어오는 이 가로로 들어오는 힘이 내전근이랑 연결됐듯이 우리 손이 해박적인 자세로 이렇게 되죠. 손이 해박적인 자세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이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영상에서도 지금 보여지듯이 엎침, 이렇게 엎침으로 갈 때는 윗팔, 그리고 잡뼈,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 노뼈라고 하는 부분이 엎어져서 엎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쓸 때 이렇게 엎어지는 동작을 하더라도 사실은 몸통에 윗팔과 연결된 이런 압력은 전혀 변화가 없고 아랫팔, 노뼈가 와서 이렇게 엎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무 환경에 계셔서 자판을 두드리는 환경에서도 새끼손가락이 벌어진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위주로 이렇게 자판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손바닥에 새끼손가락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판을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에 새끼손가락이 옆으로 빠진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가 위주로 된다면 팔꿈치는 계속 올라가고 몸의 압이 앞뒤로 확장되지 않고 압이 빠지면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팔의 말단 부분인 새끼손가락이 손바닥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판을 사용하신다면 몸의 압력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몸의 말단 부분이 바깥으로 빠지는 에너지가 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척추가 옆으로 틀어지고 내려앉게 되고 압이 빠지게 되죠. 그러나 내 몸의 말단 부분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받치는 에너지로 운영이 된다면 골반과 몸통의 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시는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손목에 아들을 하고 그래요. 사실 저도 육아를 하는 그 초창기에는 저도 손목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왜 아픈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엄마의 몸을 구겨서 아이가 가장 편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앞뒤 확장을 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이가 편하게 되려면 엄마가 몸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을 틀어줬을 때 벌써 윗팔이 돌아가죠. 그리고 아랫팔이 돌아가고 벌써 손목이 한번 꺾이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손목이 안 아플 수 없죠. 온몸이 다 아프게 되는 거죠. 내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렇게 틀어진 부분, 또는 사무 환경에서 이렇게 엄지와 검지, 또는 글씨를 쓰면서 새끼손가락은 빠지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썼던 이런 환경에서 내 몸이 점점 틀어지고 아프다. 그러면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제 마르모코어는 전체를 보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바로 이제 코어, 그 다음에 팔, 다리 다 연결했을 때 말단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의 뒤꿈치, 그리고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이 부분이 안으로 조여지는 힘이
치골에서부터 가져가는 힘으로 연결되는가, 또는 내 대흉근이 윗팔의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이 새끼손가락까지 데려가는 힘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러면서 나는 일상을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다시 내 몸을 정렬 상태로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이 바른 정렬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근육의 결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박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발바닥과 손바닥은 앞을 향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고요. 손등과 발등은 뒤로 향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 새끼손가락, 발하고 동일하게 이 손목에서부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서 대흉근이랑 연결되는 에너지를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몸통에 압이 줄지 않아요.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몸통이 틀어지면 이렇게 연결하는 선의 길이에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정중앙에서 윗팔을 거쳐서 잡뼈를 거쳐서 새끼손가락까지 오른쪽 왼쪽을 당기는 힘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치골에서부터 내전근을 거쳐서 정강이에서부터 정강이 복숭아뼈가 뒤꿈치 새끼발가락, 지금 이렇게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도 그 선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타고 흘러가서 정확하게 그 선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과 만나서 새끼손가락까지.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면 새끼발가락 2개와 새끼손가락 2개 총 4개가 정중앙에서부터 잡아당기는 힘의 좌우 균형을 느끼셔야 되고, 목에서부터 꼬리뼈, 이 꼬리뼈에서부터 목이 뒤로 전종인 데가 가면서 손등, 특히 엄지손가락의 손등과 이 발등, 엄지발가락의 발등이 저 뒤로 가는 힘이 서로 멀어지는 걸 느끼셔야지 몸에 압력이 차 있는 거예요. 이 앉아있는 동작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가 머리부터 복숭아뼈가 뒤로 가고 정강이가 머리부터 복숭아뼈까지 앞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로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있고 가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등이 뒤로 가고 여기에서 발바닥이 다 데리고 이렇게 가는 힘이랑 만나죠. 사지에, 그러니까 말단에 쪼여짐 없이 그냥 엉덩이를 든다. 그럼 이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기 전에 새끼발가락까지 딱 쪼여지는 힘, 그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손바닥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딱 쪼여진 힘으로 팔과 다리의 말단 부분이 다 쪼여진 에너지가 됐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로 새어버리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어떤 상태가 돼요, 여러분? 에너지가 터져서 억지로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딱 이렇게 쪼여진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발등, 손등은 척추 쪽에서 잡아당기고 앞쪽 치골 복장뼈에서는 발바닥과 손바닥을 잡아당기고 있죠. 자, 다리가 앞으로 갔다 와도 내 사지의 말단 부분이 다 쪼여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디도 새는 곳이 없이 유지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발등과 손등 그리고 발바닥과 손바닥이 다 방향을 유지하고 다 쪼여진 상태가 됐어요. 제가 요걸 한번 이 뒤꿈치를 한번 풀어볼까요? 에너지가. 자, 뭔가 그쵸? 갔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 움직이는 와중에서도 여기 뒤꿈치 부분을 딱 조여서 아무리 다리가 오른발과 왼발의 거리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안에서 다 가운데로 조여지는 힘을 갖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다리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리를 폈다 들을 때도 이 다리가 공중에 있어도 뒤꿈치를 조였죠. 밑에 있는 다리도 뒤꿈치가 조였어요. 자, 손도 조여진 상태가 됐죠. 자, 내려왔어요. 그렇죠? A, 1, 2. 자, 코어에서 뒤꿈치에서부터 발을 잡아당겼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고요. A. 자, 이 다리는 디귿존에서 횡격막이랑 연결이 되죠. 자, 여기에서 제가 다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뒤꿈치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뒤꿈치를 조여볼게요. 양쪽 다 뒤꿈치를 풀어볼게요. 다 조여볼게요. 이런 힘들이 코어랑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굉장히 동작을 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움직임이 많은 동작을 하실 때 이 말단 부분이 계속 바깥으로 틀어지는 에너지를 만들 때 척추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그 힘이 좌우 균형이 무너질 때는 또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여기 손목에서부터 새끼손가락 그리고 이 부분에서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부분을 좌우 동일하게 쓰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건강한 움직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